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그 첨단 기술,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기기, 유튜브, 요즘 너무 흔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시기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고요. 언제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소아과 협회, 의사들이 포함되어진 소아과 협회에서 제안하기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이런 디지털 기기를 접하지 않도록 해라. 접하게 되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심지어는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 TV조차 틀지 말아라라고 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래의 삶이라고 그냥 예측되어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없는 세상 내지는 태블릿 PC가 없는 세상 이런 거는 지금 사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아이들에게 활용은 해야 되겠으나 활용할 때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요소는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부모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어떤 한 가족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지점이었는데 엄마도 아빠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그 앞에 앉아있는 아이는 거치대에 놓여있는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거기에 있으나 실제는 같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양태였어요. 많이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쵸, 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주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 한 교수분께서 연구를 했고 2019년도 말에 발표를 한 그 연구 얘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조사 기간 한 2년 동안 그 동일한 그룹을 종단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대해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1차에는 평균 연령이 만 4세, 2차에는 평균 연령이 만 5세, 그 다음에 3차에는 만 6세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조사했던 거는 뭐를 조사했냐면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스크린 타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진 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 다음에 컴퓨터, TV가 포함이 되어졌고요. 약 2년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는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하나가 특징이 있고요. 아이들의 이제 하루에 이 태블릿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주중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주중 하루에요? 네. 하루에 2시간? 결과는 놀랍게도 4.4시간. 2배가 넘네요. 그리고 주말에는 심지어 5.9시간. 5.9시간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의 영유아기의 평균 수면 시간을 따지면 연령대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평균 한 12시간 정도를 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은 12시간이에요. 근데 주말에는 12시간 깨어있는 중에 반을 디지털 기기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정말 이 디지털 기기가 이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TV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좀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TV 보는 시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심지어는 유아의 방 안에 TV가 있는 경우 침실 안에
TV가 있는 경우가 전체 가구 수 20%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된 연구이긴 한데 2010년 정도에 진행이 된 연구인데,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TV 개수는 뭐 한 3대 정도 평균? 방마다 있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TV에 노출되어지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이제 TV 시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하게 시청하는 그 시간만 문제가 아니라 이 TV에서 나오는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간략화되어져서 짧은 정보를 주면 짧은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회로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추적해 나가는 사고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TV 보는 시간의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소파에 앉아서 뭔가 스낵을 먹어가면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TV 보는 시간하고 비만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TV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비만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디지털 기기를 삶 속에서 해결을 해나갈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인 우리가 모델이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왜냐하면 갑자기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 TV를 켜고 그 다음에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뉴스가 뭐가 있나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면서 그 옆에 컴퓨터는 켜놓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할 때에는 사실은 아이들의 그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시간을 통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부모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싫어해도 나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행동 목록 중에 부모가 하는 행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아빠가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폭력을 행하고 해서 굉장히 난 정말 그런 아빠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막 다짐을 했던 친구들도 성인이 되어지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행동 목록 중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중요한데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절제가 일단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좀 문제가 돼요. 아이들 침실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불 안에서 초등학교만 되어줘도 카톡이나 여러 가지의 그 SNS를 하는 거죠. 밤늦게까지. 요즘 게임도 하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자는 줄 알았는데 이불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것을 조금 줄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심의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관계성 속에서 어떤 만족을 얻게 되면 다른 것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중심의 일단 엄마 아버지부터 스마트폰을 버리세요. 집에서는. 네, 그래서 그 일이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떤 디지털 기기에서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가 같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면서 그 허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활동 목록에 그 부모의 그 행동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 부모부터 뭔가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좀 그 다른 그 질문이긴 한데 이건 지금 제가 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부모가 공부를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뭐 학원이나 또 과외 선생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부모는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화라는 게 동반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 가르치기 어렵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가정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부모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부모 역할은 주유소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주유소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꼭 공부를 가르쳐야 될까? 공부를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공부를 잘하도록 만드는 게 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그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잘한다는 것은 반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 최대한 노력한 과정 속에서의 결과이면 그것이 반에서 30등이건 반에서 꼴찌이건 사실은 우리는 그걸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공부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격려함으로써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가정은 그 기능보다는 쉬고 그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또 뛸 수 있는 쉼을 갖는 그런 곳이 이제 가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아이들이 좀 쉬어야죠. 네.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것이 되게 재미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숨 날숨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들이쉬는 숨이 있어야지 나가는 숨도 있고, 나가는 숨이 있어야지 또 들이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해라 하는 거는 들여 마시는 거, 지식을 안으로 들여 마시는 들숨만 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가 날숨, 내보내는 숨을 충분히 해야지 들이쉬는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좀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열심히 호기심을 갖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 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일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디지털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과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